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18주차 모의 투자 수익률 리뷰를 하고 공지 드린 대로 팔란티어, 저도 이제 팔란티어 투자를 했지만 팔란티어 목표 주가에 이미 도달을 했어요. 원래 2년 뒤에 목표 주가를 선정했었는데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도 어떤 판단해야 되는 루틴이 있을 거고, 우리가 매도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먼저 18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의 투자는 적정 주가 밑으로 하락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 상승률의 가중치를 보시면 적정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에 투자 금액이 나오는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하는지를 이 가중치에 따라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주차 투자 금액이 42,685불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44,399불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간 수익률이 4.4% 정도 나왔고, 나스닥 0.771% 굉장히 크게 앞섰고, 누적 수익률이 48%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50%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같은 18주 동안 이 4차 산업혁명, 이 혁신 ETF 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ETF가 ARKK ETF였어요. 36.72%. 우리 수익률이 48%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ARKK보다 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투자 루틴은 이거거든요.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주가로 밑으로 내려오면 종목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팔란티어 이 분석 컬럼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적정주가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있으면 집중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투자 플랜을 잡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 4차 산업혁명 48개 유망 기업들을 이 적정주가 템플릿 기준으로 적정주가 밑으로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건데, 참고로 블럭 같은 경우는 18주 내내 적정주가에 있었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럭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굉장히 18주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18주 동안 우리 내부적인 로직, 그러니까 모듈도 되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지금 여기 적정주가 템플릿 이 48개 종목 순이익 부분이랑 여기 매출 이 부분 적정주가 템플릿이죠. 그 다음에 이 모의 투자 수익률 요 템플릿도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바꿔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0% 이상인 종목들에만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30% 이하인 애들은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걸 바꿔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0% 이상, 60% 이상 인 종목들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바뀌죠. 4.91%가 되죠. 그리고 50%로 바꿔보면 4.12%로 된다거나 0%로 하면 4.02%.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응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어떤 회의를 하냐면 여기 수익률 지표들 있잖아요. 이 수익률 지표, 이 48개 종목을 다 봐요. 이 순이익 성장성 지표도 보고 매출 성장성 지표도 보고 이거를 다 보는데 이게 한 3,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적정 주가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요일 날 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8주차잖아요. 그러니까 17주차, 그 다음에 18주차 요 두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팔란티어 예를 들어볼게요.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2월 5일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EPS가 계속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래킹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팔란티어만 해도 2월 5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팔란티어가 적어도 향후 1년 또는 2년 내에 벌어들일 매출 또는 이익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팔란티어 실적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원래는 정부 기관 매출이 좀 주였는데 그게 좀 투자 리스크라고 했었죠. 정부 기관 매출이 좀 주력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어떤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또는 국가 간의 갈등 이런 이슈에 의해서 팔란티어 매출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커머셜, 이 일반 기업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를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봤다는 의미는 앞으로 팔란티어의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각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평을 냈고 그 말인 즉슨 앞으로 팔란티어의 예상 매출이나 이익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의 어떤 그런 호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게 과연 이성적인 수준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7주차 실적 발표 전이죠. 2월 2일 정도에 이 성장률 값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팔란티어 걸 보면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전까지는 2024년 예상 EPS가 18.5%였어요. 특히 앞으로 1년 정도의 예상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하기 때문에 2024년 걸 보자는 거죠. 2024년 예상 성장률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 전에 18.5%, 그 다음에 2월 8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팔란티어를 한번 보면 29.24,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18.5였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차적으로 떨어지거나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 실적 나오고 주가가 급등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면서 목표 전략을 다시 상향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18주차까지 팔란티어가 29.24였고 19주차 여기를 한번 보시면 30.51%로 지난주 대비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PE 레이시오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주가가 저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예상 이익이 더 커지면 그만큼 주가가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지표들과 PE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팔란티어 주가가 16불이었어요. 이때 PE 레이시오가 55.7이었는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팔란티어의 PE 레이시오가 75배, 포워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7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자,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GB 파이어니어 클럽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유망종목 발굴 분석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11월 23일이었죠. 팔란티어 분석한 게. 그러면 11월 23일 기준으로 제가 분석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표가 어땠는지를. 이때만 해도 0.29였죠. 2024년 EPS가. 근데 지금 0.33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분석하고 제가 투자 다이어리에 이렇게 남겨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겁니다. 이게 11월 23일자 거예요.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EPS 0.29달러, 0.36달러, 그 다음에 성장률 이렇게 19%, 22% 이렇게 적어놨었고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 AI 기술에서 이제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S&P 500 편입 기대감까지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고객 집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계약 비중이 좀 컸다 이런 부분이랑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부자 매도 4,800만 불 이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정 주가보다 좀 낮은 가격을 제시했었어요. 매수 적정가를. 이때가 11월 23일이었고 주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컬럼 하나 작성하는데 한 9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3, 4시간씩 제가 시간을 내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주가가 뭐 20불, 19불, 18불 이랬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메모해 놓은 게 19.69불이었고 제가 매수가를 16불로 얘기했었잖아요. 16불까지 간 적이 있었는지 쭉 보겠습니다. 쭉 보다가 보면은 16.09불까지 하락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4년 1월 3일 16.09불이었어요. 이 투자 다이어리에서 잡은 투자 전략대로 이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16불에서 25불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56% 정도. 그죠. 50% 좀 넘네요. 지금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한 컬럼에
긍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때 당시에 메모했던 걸 볼게요. 자, 이때 11월 23일 당시에 P/E 레이셔가 67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 예상 EPS에 60배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18불 기준 P/E 레이셔가 67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를 한 16불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를 해서 60 정도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2025년 예상 EPS 0.36달러에 60을 적용했더니 목표 주가가 24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16불에 매수했다가 2년 뒤에 24불이 됐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5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플랜으로 잡은 건데 이미 목표 주가를 11월 23일 날 작성했었는데 한 3개월도 안 돼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단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한번 지금 현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다시 높여야 될까? 이제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팔란티어가 13불에서 22불로 굉장히 뛰었죠. 어떤 곳은 시티그룹은 10불에서 20불로 뛰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기 때문에 우리도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 템플릿을 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4년 2월 16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S&P 500에 편입이 되면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4분기 실적에서 이 커머셜, 상업 부분 매출 증가로 정부 계약 비중이 크다는 리스크가 해소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가 적어놨어요. 2023년 11월 23일, 제가 분석했던 컬럼에서 2024년 예상 EPS가 0.29달러였고, 2023년 대비 성장률이 19%, 그 다음에 2025년 예상 EPS가 0.36달러, 그리고 성장률 22%였는데, 지금 2024년 12월 16일 예상 EPS가 0.33달러, 그러니까 2023년 대비 30.51%로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예상 EPS도 0.36달러에서 0.39달러로 더 상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024년 예상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적정 주가 템플릿을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작성해 본 거예요. 25.41달러하고 저는 2년 뒤 목표 주가를 28불로 상향 조정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바뀐 성장성 지표를 넣어놨어요. 바뀐 성장성 지표를 넣어놓고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P 레이시오를 적어놓고 IT 섹터 PEG 레이시오를 적어놨더니 적정 주가가 16불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은 팔란티어의 이 성장성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 P 레이시오가 48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에는 팔란티어의 P/E 레이시오, 적정 P/E 레이시오가 61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낮아진 이유가 이걸 보셔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성장률이 30%였잖아요. 2024년 평균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 P/E 레이시오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으로 현재 주가 25불 정도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평균 EPS 성장률이 몇이 돼야 되냐? 이거를 한번 역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35%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거 순이익 3년 평균 값으로 하니까 이거 두 개 지우면 평균 성장률이 30%가 되니까 적정 주가 21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메모한 것처럼 여기를 3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가 돼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되려면 EPS 성장률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5%가 돼야지 지금 24불이 고평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래킹을 해보셔야 돼요. 팔란티어의 이 예상 EPS가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 보시면 18.5에서
29%,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EPS 성장률, 이게 35%가 되면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나오잖아요. 시장은 현재 팔란티어의 2024년 예상 성장률을 이거보다 더 보고 있구나,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현재 주가의 적정 주가 템플릿을 한번 끼워 맞춰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개년 평균 정도 값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연도가 너무 갑자기 튀어 올라갔을 때 평균 값을 좀 내주려고 한 것뿐이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이나 2026년 예상 성장성 지표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는 2024년 예상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시장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2025년이나 2026년,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예상 성장성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케이스는 이거를 다 넣어서 평균 성장률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1차적으로 팔란티어는 지금 2024년에 대한 예상 성장을 시장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주가가 25불 정도까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그 성장이 어느 정도냐, 도대체 팔란티어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35% 정도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준을 잡아놓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나는 현재 수준으로 볼래, 팔란티어가 앞으로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아, 지금 정도로 볼래 라고 한다면 섹터 PEG 값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섹터 PEG 값은 IT 섹터 PEG 중간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종 기업으로 한번 변경해 보는 거예요. 좀 더 나는 다른 관점, 그러니까 이거 어떤 대상과 비교해보는 것도 이게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볼 때도, 어떤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다라고 할 때도 바로 옆에 동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만, 강남구 전체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시세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섹터 PEG 값을 동전 기업 값으로 변경해 봤을 때 PE 레이셔 중간가 한 55배 정도 됐었고, EPS 성장을 한 17% 잡았더니 3.2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PEG 값을 2.07이 아니라 3.2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23으로 바꾸면 현재 주가가 25불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팔란티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섹터 값으로 본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좀 더 비슷한 기업들과 한번 보겠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섹터 값과 동종업계 값이 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케이스는 좀 더 높긴 한데,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기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팔란티어랑 비슷한 기업이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이어야 될 거고, 뭔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 기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스노우플레이크. 자, 스노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스노우가 있고 또 뭐 한번 넣어볼까요? 자,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자, 두 개만 더 넣어볼게요. 뭐가 있지? C3AI 한번 넣어볼게요. 순이익이 적지 않은데 성장성 지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놉시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시놉시스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사업 구조가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자, 한번 쭉 볼게요. 밸류에이션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C3AI는 순이익이 적자여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이제 막 손익분기를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중간값 산정하는데 조금 도움은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은.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독이 90배입니다, 지금. 데이터독이 90배고, 가장 낮은 애가 오토데스크가 한 34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4에서 90의 중간값 정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랑 AI가 좀 다른 종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한번 볼게요. 90에서 34의 중간값 정도면, 여기서 제가 55를 잡았거든요. 팔로알토, 플렁크 두 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네, 아주 딱 보기 좋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팔란티어가 74배, 오토데스크 34배, 90배, 41배, 36배, 66배.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낮은 애, 가장 높은 애가 있고, 중간 정도인 애가 지금 한 요 정도 되려나요?
66? 한 55배에서 한 60배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동종업계 평균 PE 레이시오 55에서 65 정도. 지금 그로스에 넷인컴이 없어서 그냥 에비타를 봅시다. 큰 차이 없습니다.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자, 15배부터 16배부터 지금 35배 정도까지 있으니까 자, 25 정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55에서 25를 나눠 볼게요. 2.2예요. 자, 그러면 2.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적정 주가가 17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예상 2024년 성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줘야 지금 현재 주가가 과열 구간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죠? 네. 이 24불, 25불이 과열이 아니려면 2024년에 더 성장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동종 기업으로 바꿔봤을 때도 높았으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 팔란티어의 예상 EPS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형 기업 봤을 때 2.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랑 그렇게 큰 차이가 막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 값을 보는 거랑 동지형 기업 값을 보는 거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천지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보자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게 한 35%까지. 그러면 맞다.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제가 목표했던 목표 주가를 달성했지만 팔란티어에 대한 앞으로의 더 상승 기대감도 있고 아직 S&P 500에 편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아깝다.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본적인 원칙은 투자 목표를 2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아깝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예상 주가를 어떻게 한번 보면 되겠냐라고 보면은 여전히 현재 수준 77배는 그래 비싸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10%를 디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예상 이 성장률이 15%가 된다면 성장성 지수가 74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32 정도 되면 70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 70배 정도를 적용해보자. 한 달 전보다는 좀 더 높게 봐준 거예요. 한 달 전에는 60배를 적용한 건데 지금은 70배 정도를 적용해보자.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더 줘도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지표들 때문에. 그러면 2026년 예상 EPS에 70배 적용했을 때 2026년 팔란티어의 예상 주가가 32.9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60배 적용 시 28.2 70배 적용 시 32.9 이렇게 제가 나눴었어요. 깜빡했는데 60배 적용은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3일에 나는 60배를 줬으니까 팔란티어가 70배까지 가는 건 너무 비쌀 것 같다. 그러니까 60배 정도를 한번 줘보자 라고 했을 때 28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한 24.5불 4불 정도 되는데 이걸 바꿔볼게요. 지금 24.44불로 보면 2년 뒤 목표 주가가 14.57%입니다. 연간 7%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죠. S&P 500보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1년에 7% 이자가 나오는 그런 투자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60배를 적용해 준 거예요. 그럼 70배를 적용해 보면 32.9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건데 24불에 매수한다고 해도 34.62%. 그러면 지금 제가 잡았었던 16불에 매수했을 때 50% 수익을 봤으니까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수정한 거죠. 이거 다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제 잡아온다고 하면 28불에서 33불 정도를 2026년 목표 주가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다음 또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지금 매출 성장성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 매출 쪽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 기업들은 매출 성장성 요 지표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을 못한다 라는 게 순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 순이익 성장성 지표를 보는 게 좀 더 맞고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들은 얘가 좀 더 잘 현실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섹터 PSG 값을 바꿔보면 달라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섹터 PSG를 한번 구해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순이익 성장성 지표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월요일 밀착 뉴스에서 말씀드릴 건데 2024년 EPS 성장률 그러니까 17주차랑 18주차 그 데이터에서
어떤 종목이 2024년 예상 성장률이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이 하락했는지를 정리해놨어요. 지금 위에가, 여기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EPS고, 밑에가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이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예상 EPS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자, 퀀텀 스케이프가 지난주 대비 EPS 예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투자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올 경우를 한해서 한번 투자 기회를 잡아보자는 거고, 주가는 하락했어요. 7.5불에서 7.22불로 주가는 하락했는데 예상 EPS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코인베이스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난주까지 데이터가 없었다가 이번 주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종목, 엠페이지 에너지, 팔란티어, 아마존, 유니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대비 이번 주 하락한 종목,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이 알버말이 가장 크게 하락했거든요. 알버말 잠깐 볼게요. 잠깐 한번 보면 주가 지금 흐르고 있죠. 네, 주가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애널리스트 숫자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아까 여기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보면서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자료를 보고,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자료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을 이제 게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가 점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은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 많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이런 EPS 추정치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덜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보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잡자는 거야. 알버말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블록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로블록스가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이번 주 플러스로 올라갔는데, 로블록스의 2024년 예상 매출이 올라갔어요. 자, 로블록스까지 잠깐 볼게요. 로블록스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횡보할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은 적정 주가로 들어온 종목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48개 종목들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은 우리가 투자할 종목이 아니지만 앞으로 투자할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을 놓치지 말고 잡자는 취지의 코너가 이 밀착 관리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8개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게 2024년 AI 언급된 기업들이에요. AI 유망 기업들. 이거는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왜 유망한지. 여기서 공유해 드렸었어요. 최근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투자 인사이트, 미주부의 투자 인사이트에 요거예요. 1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 여기 컬럼이 굉장히 깁니다. 한 5개 정도 리포트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 언급됐던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고 여기서 뭔가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지난주에 적정주가 템플릿 활용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종목 분석 컬럼이랑 밀착 뉴스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적정주가 템플릿을 본인 걸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번 리뷰 좀 해볼게요. 일단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만 실적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라갔는데 실적에서 정말 증명해줄지 지켜봅시다. 24년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4차 산업혁명 48개 종목들, 이번 주에 리비안, 시놉시스, 가민이라는 기업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오토데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시황에서 요 실적 분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CB선행지수,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주택 판매, 물가에 민감한 그런 지표들 계속 아침 시황에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과열 구간은 맞아요.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2024년 성장성 지표만 놓고 봐도 현재 적정 주가가 21불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35 정도 하면 현재 주가가 나오니까 시장은 더 큰 기대감이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표로만 놓고 보면 과열 구간이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현재 지표로만 놓고 보면 과열 구간이지만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1년 뒤, 2년 뒤, 3년 뒤 목표 주가가 얼마가 될 것이고 내 수익률은 지금 평단가가 27불이라면 27불 대비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 플랜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저는 맞는 투자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네. 한 달 동안 잘 보시면서 이 2014년 지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